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7의 문제인데 제7의 문제가 뭐냐면 요겁니다. 제7의 문제. 자, 이건 뭐냐면 메모로버지 선정행인데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지막. 자, 가백에 K군수의 매물 후보지 선정행위를 다툴 원고 적격이 있는지 검토하시 했더니 원고 적격만 달랑 검토하면요. 이거 10점짜리예요. 20점을 줬는데 10점만 나와. 요것만 달랑 검토하고 나오면 10점만 푼 거예요. 반만 풀고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시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리걸 마인드를 물어보는 건데 그 법률 규정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그럼 위를 봤더니 자,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투고 앉아. 아, 그러면 취소송 용고 적격 얘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자, 공유이마, K군의 공유이마를 메모 후보지로 선정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의 문제 풀이하는.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요거 가지고. 자, 판례가 정답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판례 논리들을 풀어가되 의미 있는 견해 있으면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일문을 풀어가는 논리적 사고 순서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조금만 더 내리고 보면 자, 가백의 K군수의 매물 선정에는 다수 원고 적격이 있는지 물어보는 본 문제는 단순히 원고 적격만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규정을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아주 고단수적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문제 소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내도 우리 변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학부적 배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오리지널한 모습을 한번 볼게요. 물음. 가백의 K군수의 매물 선정에는 다수 원고 적격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극은 2%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가백의 K군수의 매물 선정에는 다수 원고 적격이 있으려면 자, 행정법 동법 제12호 제5 법이 나왔어? 법이 나오면 요거 다 지워지는 거죠. 실제 답 알았을 때 문제 소재에서. 그럼 1문에 의하면 자,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가 범죄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소구할 때 K군수의 매물 선정 행위는 행정청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란 법 집행이죠, 이건. 갑은 그래서 K군수의 매물 선정 행위의 제3자죠, 이거. 요까지가 갑까지. 그러면 일단은 이제 처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발굴해 보겠습니다. 논점을. K군수의 매물 선정행위가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행정시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시송의 대상인지가 문제다. 첫 번째. 이거 법 집행은 맞아요. 행정청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이 맞는데 이 성질이 의로서의 취소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제3자인 갑이 K군수의 매물 선정의 취소를 구할 범성이 있는 자인지 문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12조 제1문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처분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의 취소할 범성이 있는 자,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분 문제로 취소의 대상이냐를 물어봤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15점으로 떨어져요. 혹은 10점으로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취소의 대상이 10점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도 된단 말이에요. 대상 적격까지 통합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20점. 네. 그러면 정리했을 때, K군수의 매물을 선정해가지고 행정청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또 제3자인 갑이 K군수의 매물을 선정해 취소할 범사에 있는 자인지 여부,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시 시험에서 거부처분 이제 와야죠. 변시 시험에서 문제의 소재 쓰기예요. 자, 가백에 K군수의 매물 선정에는 다수 원고 적격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K군수의 매물 선정행위가 자, 첫 번째 이거 대전제 우리는 이걸로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제시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어 벌써. 알아들어요. 그래서 에 의하여 취소의 대상인지 문제된다. 둘째, 여기 취소의 대상이 되면 처분이라고 안 하는 걸 기억하세요. 자, 3분 되고 있는데 나는 이미 3분 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걸 채점자한테 지금 냄새 풀풀 풍기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이거 왜 그렇죠? 아까 제3자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셋째, 갑이 K군수의 매물 후보지 선정의 취소를 범죄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이래서 20점입니다, 이게.
그럼 문제의 소재에 뒤따른 목차들 형식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되니까 첫째 문제된다가 그대로 로마자 2번, 그다음에 범상 이기 의미가 로마자 3번, 그다음에 범상 이기는 자연제보가 로마자 4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2, 3, 4 이제 이걸 해서 K군수의 매몰 선정의 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해결하려면 자 원래는 오소독스하게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다로 쓰는 이유가 뭐냐? 자 K군수의 매몰의 선정에는 행정상 사실행위임에 틀림이 없어요. 행정 사실행위 이건요 선정하는 이 자체는 선정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K군수의 메모로버지 선정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라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이건. 여기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주의하세요. 그런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 물리력의 행사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즉 국민의 재산이에요. K군수의 매몰 선정행위 대상인 매몰로버지는 재산이죠. 문제는 그 재산이 국민의 재산이라면 권력적 사실행위일 텐데 설문에서 보면 공유지예요.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요게 한 단어라고 했어요. 이론설에 의하면. 이 아닙니다. 여기서. 최근에 새로 나온 관행실법제는 아는가가 문제됩니다. K군수의 매몰 선정 행위로 입는 불이익의 내용을 숙지해야 문제풀이가 가능해집니다. 관행실법제를 모두 만족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바로 청구 취지 1번의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판례 사안의 경우로 해결하죠. 판례 관행실법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자 수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그다음 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빠졌단 말이죠. 빠져도 돼요. 자, 구체적인 경우 관행실법입니다. 관행, 그다음에 실, 그다음에 법, 태 등을 종고 개판해라. 그럼 사안의 경우 이제 여기는 사안의 경우는 제가 이거는 typical answer라고 했어요. 전형적 답안 형식을 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 선정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나 자 관련 법령 가축 전염병 예방법 여기 쓰고 의 내용과 취지 메모리 선정의 주체 내용 절차적 측면의 일방성 이게 이제 저거예요. 그 다음에 매몰 후보지 선정이나 이해관계인이 있게 될 자 뭐냐 불이익의 내용이 이거죠. 가축 매몰지부터 유출되는 토사물부터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 우려 식수원 오염도 있어요. 등 불이익사의 실질적 결연성. 그 다음에 취재 분조유 취소의 제의가 분쟁의 조기 해소에 유효적절한 수사라는 점에서 구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 법치행정의 원리상 이걸로 연결시키면 돼요. 행정의 원리상. 그 다음에 매몰 후보지 선정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다.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두 단어예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 이렇게. K군수의 매몰 선정행위는 취소의 대상이다. 야, 행정청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묻는 목차를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여기서 써줘야 돼요. 판단을.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의 의미. 자, 이 목차가 필요한 이유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이 목차가 필요합니다. 자, 이 목차가 법률상이익의 의미라는 법률상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크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규범 해석론을 가리키는 목차예요. 세상에 답안에다가 규범 해석론의 대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너무나 있잖아요. 나이브해요. 이거 리걸 마인드 아니에요, 그건. 자, 그래서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있죠. 자,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자, 수범자의 일원의 원고적 격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정돼요. 따지지도 않고 다지지도 않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익적 처분의 제3자인데 침입적 효과를 받아 이자가 그러면 규범 해석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보호되는 사익이라 쓰지 않도록 매우 조심합니다. 이 사익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익이 없어요. 공법에는. 아니, 사익은 민법에만 있다니까요. 사익 덩어리예요, 민법은. 공법에 오면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보호되는 영역. 오로지 공익보호만 아니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익이 아니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규범 해석론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꼭 표현을 쓰세요. 그럼 여기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학설의 대립이 취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 이 표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학설 쓸 때. 취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 표현 안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기능이란 말이죠, 기능. 이 기능이란 말은 목적, 효과, 종류 같은 말입니다. 목적, 취지, 기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 취지, 기능은 다 같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만
다만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목적 취지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을 볼 때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을 볼 때 자 이렇게 위에서 이 면을 보면 요 면을 보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요 측면을 보면 이거는 취지예요. 그 다음에 요 모서리를 보면은 기능이에요. 목적 취지 기능이에요. 근데 가리키는 건 동일한 걸 가리켜요. 이게 이걸 말해요. 동일한 치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송의 목적 취지 기능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그 말이 접하고 있는 접촉면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기능이라는 말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상 오늘 막 부랴부랴 쓰느라고.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 권리구제설이다. 법률상 이익구제설이다.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다.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권법 소적 뭐 이렇게 이제 외우더라고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이 견해 대립의 결론이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견해 대립을 아는 게 중요한지 아니. 결론을 알아야 돼요. 견해 대립의 결론은 누구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해 줄 거냐예요, 이게. 이거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까지 원고적격을 이제 권리구제설 있죠. 권리구제설은 권리라는 개념, 민법상 권리라는 개념은 저번에 말했죠. 계약의 직접 상대방만 권리자라고. 따라서 침입적 처벌의 직접 상대방만 원고다라고 이렇게 권리구제설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구제설은요. 권리구제설에 얘기하는 침입적 처벌의 직접 상대방 더하기 개념이에요. 배척 개념이 아니에요. 이 법률상 이익의 치송의 기능과 관련 이거 꼭 나야 되고 기능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학설의 대립은 이거예요. 붕어 있고 맥이 있고 뭐 있고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 요거예요. 요거 가르쳐요. 학설이 요걸 가리켜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은 견해. 여기서의 법률은 실체 법령이에요. 실체 법령, 즉 처벌의 근거법을 말해요. 그 다음에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요. 침입적 처벌의 직접 상대방 더하기 법률상 이익의 침해, 즉 실체 법령에 의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 더하기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받으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보호해줘야 한다는 제3자예요. 법원의 판단이 여기 들어있어요. 반사적 이익의 침해인데 법원이 판단해 봤더니 얘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 제3자를 원고로 인정하자는 견해예요. 자, 여기서의 법원의 판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즉 판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소송법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상이라는 표현이 쓰인 거예요, 여기에.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적법성 보장설은요. 침입적 처벌의 직접 상대방 더하기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 더하기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받으나 법원의 판단에 보호해줘야 한다는 제3자 더하기 처분의 위법 상태에 분개하는 모든 자. 예, 이제 탑골공원, 광화문,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가면 이 사람들 다 있어요. 이 사람들도 원고가 되어도 된다는 견해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각 견해의 비판받을 부분이 보이겠죠. 첫 번째, 권리구제설은 원고적기 인정 범위가 협소하죠. 범위 2조 2, 범위가 협소하죠.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인지를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하는데 자의적 판단은 판사가 어떤 때는 인정해주고 어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판사 개또라이죠. 그게 아니고 같은 상황에서 A란 판사는 계속해서 이 법률상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데 B라는 판사가 들어가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같은 판사들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판사가 제가 그렇게 오해해서 내가 막 기절한 줄 알았다니까요. 물론 그 오해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오해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 1학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은 보다시피 너무 많이 소송을 제기하죠. 민중소송화의 우려가 있죠. 민중소송의 우려라는 말 제일 싫어해요. 민중소송화의 우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법조에 있는 이성인들은. 왜? 민중이 짐승이잖아요. 짐승소송화의 우려가 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내 피 안에 법이 흐르고 법리가 흐르고 있는데 짐승들의 소송을 내가 다뤄야 돼.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뭐 하는 거예요? 소송 대리인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송 싫어해요, 법관들. 짐승의 말을 하는데 이성의 말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민사소송에선? 그러니까 짐승의 말을 이성의 말로 치환하는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소송 지휘권 중에 뭐가 있어요? 성명권. 그래서 성명권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그게 아니에요. 성명권 내 안에 니들은 이성인이고 나는 이성인이고 니들은 아니야. 그게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그 철학적 배경이. 법 철학을 알면 정말 쉬워요, 이런 말들이.
자, 그래서 우려라는 말 속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포기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왜? 민중소송을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장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그 안에 정작 구제해야 될 소장이 숨어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찾냔 말이에요. 골라도 아니고. 신봤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잘해라.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판례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통설이기도 해요. 문제는요, 통설. 이결 없는 통설이에요.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이결 없는 통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찢어볼게요. 단어 속에는 법률상 이익구제로 구성되어 있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거꾸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가 뭐냐면 논리라는 게 로직이 뭐냐면요. 로직이 스프레드, 펼친다, 폴드, 접는다. 이게 로직이에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창세기고 접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빅뱅을 통해 창조해서 쫙 펼쳐요. 디스플레이. 이걸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요. 쫙 펼쳐요. 이 디스플레이를 왜 펼쳤을까를 아는 걸 페이스,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이게 파이데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려 올라가요. 요게 펼쳐졌던 게 말려 올라가요. 족자가 쫙 펼쳐졌다가 후룩 말려 올라가요. 그래서 빅뱅으로 펼쳤다가 후룩 말려서 다시 한 점으로 가서 싹 소멸해 버려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지금 이제 펼쳐져 있는 게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성경 66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논리라 그래. 이런 논리들 알면 얼마나 쉬워요. 이제 법이라는 게 이것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스프레드가 뭐예요? 법률상 이익구제가 스프레딩이죠. 그럼 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폴딩. 자, 구제되는, 거꾸로. 구제되는 이익을 올려두고 있는 법률. 거꾸로? 네, 법률상 이익구제설인데, 자, 요 구제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이익은 2로 가고, 이 상은 1이 가고, 법률이 2로 가면, 구제되는 이익을 올려두고 있는 법률은 어떤 법률일까? 이런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아니, 논리적으로 이런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이렇게 스프레드를 하면, 폴딩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학설의 대립이 발생하죠. 학성이 아니고 학설. 얼마나 미친 듯이 쳤는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여전히 권리구제설이 옳다는 심리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권리구제설, 침입적 처벌의 직접 상대방이 온 건데,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통설이라니까 나도 통설 따를게. 그 대신 근거 법률만이야. 법률 확 줄여버려요.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구제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법률상 이익구제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체법을 다 법률로 봐줘요. 근거 법률, 관련 법률. 이걸 다 법률이라고 봐줘요.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아까 분명히 침입적 처벌의 직접 상대방, 법률상 이익에 침해를 받는 제3자, 그 다음에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침해를 받는 제3자, 근거법률, 관련법률, 이걸 합쳐서 실체법령이라고 그래요. 더하기 절차법령, 소송법령이라서 그 법률까지 봐줘요. 소송법까지.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쓰여져 있는 교재를 보잖아요. 절차권이라는 권리가 전개가 돼요. 그 교재에서. 우리 판례 절차권 알지도 못해요. 절차적 권리 있죠? 거기 가면 절차권 있잖아요. 거기 뭐 정보공개 청구권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재 보면서 제대로 알고 보자는 거예요. 모르고 보면은 다 속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은요, 저 보장설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근거법률, 관련법률, 절차법령, 소송법령, 헌법사회의 기본권 규정이라고 그 법률을 봐줘요. 판례는요, 근거법률, 관련법률에서 실체법령까지만 봐주죠. 결론은 판례예요. 결론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이란 근관부 계직구, 근관부 계직구 이익이다. 그럼 그리고 나서 반드시 사안의 근거 법률이 뭐냐 했더니 참조점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 갑의 K군수의 매물의 선정인 취소할 범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해결하려면 이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가지고 빼내오거든요. 수익적 처벌에 침입 처벌을 받는 제3자가 취소 소송의 원고이냐를 판단하는 구체적 판례 있죠.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인근 주민,
인근 주민은 영향권 내의 주민이라는데 이 영향권은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라고 바뀌면은 사안의 근거 법률은 환경 영향평가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일 때는 영향권 이렇게 써요. 환경 영향평가법이 나올 때는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들 이렇게 쓸 때는 환경 영향평가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나오면 영향권 내의 주민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원래는 긴 판례인데 이거 가로 열고 이거 다 안 써도 돼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사, 환침, 사추. 내가 이거 다 두문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신림동에. 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면 원고적기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다시 환침 입증. 환침 입증.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면 법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기 인정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실상 추정 있죠? 네. 사실상 추정이 뭐예요? 추정이 뭐죠? 간주보다는 약한 건. 간주는 뭐죠? 자, 추정과 간주는 실체법상의 효과일까요? 소송법상의 효과일까요? 실체법상, 소송법상. 실체법상의 효과는 의제효라 그래요. 소송법상의 효과는 간주와 추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주인 경우에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 자료를 두고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즉 공격 방어 방법을 삼을 수가 없어요. 사실 자료를 뒤집어야 돼요. 간주는. 그런데 사실상 추정은 사실 자료는 건드리지 않고 입증이 원고한테 넘어가 버려요. 이걸 추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실상 추정이 뭐냐면, 자, 이게 원래 원고가 자신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네. 그런데 영향권 내 주민은요, 그걸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이 피고가 걔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임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네. 사실을 그 기초적 사실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기초적 사실을 뒤집는 것은 간주. 그래서 그게 반대 사실의 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 본증이 뭐냐면 사실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들을 알아야지. 미치겠다. 너무 선생님과 제가 간주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요, 자기가 환침을 입증해야 돼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소개만 시켜주고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줄게요. 기존 업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예요. 이게 근거 법규가 반드시 나와야 돼. 그 해석상 자, 자공 경복,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에 보호하는 무관해. 왜? 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영상이 있죠? 이거 반사적 이익이에요. 이거. 뭐예요? 내가 잘나서. 네가 못나서 임만 네가 이득이 없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내가 잘나서 여기서 내가 우리 집이 맛집이야. 이거. 그래서 허가업이죠 이게. 그러나 과경불방, 과당 경쟁으로 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의 취지라면 이때의 경영상 이익은요,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에요. 이게 뭐예요? 특허예요. 과당 경쟁으로 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허예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적 자유 회복이에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게 자연적 자유 회복이에요. 이게. 자연적 자유 회복은 허가예요. 밑에 과당 경쟁한 경영상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 제도가 특허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게 평소에서는 특허인 경우에는 경업자 수익 인정되고 허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거리제한 규정인들은 이런 이제 평석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 판례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판례는 허가니 특허니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이제 아시겠죠? 판례는 장애처분의 근거법규의 해석을 통해서 얘기한다. 이게 해석을 통해서 강학상 특허라고 보이는 것은 그 강학상 특허 처분의 근거법규의 해석은요, 과당 경쟁을 위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 취지예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 취지면 당해 처분이 강상 허가예요. 네네. 그럼 그 허가의 근거법규 해석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취지예요. 그게 네. 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허가의 해석상 그렇게 본다고요. 판례가. 근데 그거 다 빼먹고 이걸 전체를 강상 허가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평석이. 그러나 강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있잖아요. 이 보호하는 경쟁을 이 조금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쟁성을. 네. 이게 거리 제한이에요. 담배 소매업 200m. 담배 소매업 거리를 200m씩 꼭 뛰어야 네. 돼요. 담배 소매업 간에는. 근데 문제는 같은 건물 안에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1층에 담배 가게, 2층에 담배 가게, 3층에 담배 가게, 4층에 담배 가게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죠. 그러나 건물을 뛸 때는 200m 뛰어야 돼. 이게 눈 가리고 합니다. 이거 눈 가리고 합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 로또도 200m 뛰어야 돼요. 로또 업자들도 이게 국가 유공자하고 네. 그다음에 상위 공격 그다음에 차상위 돈을 주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줘요. 다 200m 뛰어야 돼요. 이거 1층에 로또 2층 이것도 가능해요. 의미 없다. 자, 그다음에 타당 신청인. 자, 인허가 등 인가 허가에 다 뭐예요? 수익적 행정처분이죠. 요걸 받기 위하여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개 따기 위하여 여러 명이 냈다. 네. 이럴 때 일방에 대한 허가가 일허 타불기. 일허 타불기 이렇게 외워요. 일허 타불기. 일허타불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때, 요 기결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논리학에서. 네. 그래서 일방에 대한 허가는 요건이기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불허가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00%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원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해 처분 시도가 온 거지. 그래서 경원자 소송이라고 말하는데 판례는 경원자 소송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타방 신청인이 제기하는 취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지 판례는 경원자 소송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에 대한 처분이에요. 회사에 대한 처분. 회사에 대한 처분인데 이 처분에 대해서는 주주는 있잖아요. 회사가 취소송의 원고적 격일 수는 있어도 이 회사가 주주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간접적 이익이죠. 즉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투자를 잘하면은 지 돈이고 투자가 안 돼 잘못해서 재산이 날려먹으면 지 책임이에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하자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해서 잘해서 얻었는데 그러면 걔가 손해 보면 국가가 메꿔주냐고요. 아니 이득을 보면 금투세로 뜯어가고 손해 보면 국가에서 메꿔주냐고. 이것도 이런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해야죠. 그런데 금투세를 이제 민주당에서 도입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을 파탄시켜놨어요. 이 정권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있잖아요. 국고 텅텅 비었어요. 이거 진짜 아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IMF 만약에 헤지펀드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그냥 그 순간 망해요. 근데 헤지펀드가 왜 안 들어온지 아세요? 회복 가능성이 아니요. 긁어갈 돈이 없어요. 아니 누룽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시스템이 지금 허약해지고 널널해졌는데 걔네들이 딱 문 열고 창고에 왔더니 없어 가져갈 게.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걔네들이 이미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거의 1조에 가까운 그 고등학교 학생들 급식이 있거든요. 그거 국가에서 지금까지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한시법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지원을 해왔어요. 그 53억을 줄었어요. 그 53억이 뭐냐면 1조 쓴 돈 중에 남은 53억 2월에서 쓰라는 거예요. 뭐 전액 삭감이죠.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건 국가 경쟁력을 완전히 작살내는 거예요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도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소건소 지정기구 당해 법인, 이게 법인이 회사입니다. 당해 법인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의 원고는 당해 법인인데 원래 회사가 주식회사 당해 법인이잖아요. 근데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소 하면은 이걸 등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소각, 권리 소멸, 기타 등등이죠.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죠.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죠. 첫 번째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권리자로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주소, 권소, 지중이에요. 지중.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자,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걸 왜 기대할 수 없죠? 당해 법인이 다툴 때 누가 다투죠? 대표자가 다툽니다. 소송 능력자는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소송 능력자는 대표자예요. 그럼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처분이 뭐냐면요. 금융부실 지정이에요. 금융부실 기관 지정이에요. 지정처분이 이게 결정처분인데, 그럼 부실 금융기관 결정이 일어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자 교체가 일어납니다. 대표이사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관선이사가 파견이 되는데 대표자로 파견이 됩니다. 그럼 대표자로 파견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식 소각하고 권리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그 뭐예요? 부실성을 완화시킵니다. 부실성이 뭐예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부채는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주식, 권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시키고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면 부채액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유상증자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산이 이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가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다퉈야 하는데 이 취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 누가 취소해야 된다? 관선이사가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이 관선이사의 봉급이 기본적으로 2억이 넘습니다. 최소 봉급이 2억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2억짜리 직장을 마련해준 이 처분을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다툴 리가 없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구제 방법 전혀 없습니다. 이 구제 방법은요. 왜 없냐? 궁극적으로 때문에 없어져요. 아까 앞에 궁극적으로 말 나왔잖아요. 보존 처분을 해야 되는데 보존할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존할 지위 보존 구제 방법이 없어요. 왜? 궁극적으로 소각시키고 궁극적으로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에 보존 구제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읽혀지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냥 문학계 문장을 읽듯이 탁월의 시를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하나가 말로는 수학이에요.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보존할 구제 방법이 없다. 이 궁극적으로란 말이 이명 계약을 통해서 지금은 주식을 소각시키고 권리를 소멸시킨 건데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줄게 비상장 주식 이제 뭐 이런 이명 계약을 하면 이거 궁극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이 궁극적으로란 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예 다 없어요. 네,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설문에 주어져요. 궁극적으로이기 때문에 궁극적이지 않은 건 설문으로 줘야 돼요. 예외적 상황이라. 그런 게 안 나타나면 다 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소 권소 지중 기구에 이거 주소 권소 지중 기구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궁극적으로 어차피 이거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소 권소 지중 기구 주소 권소 지중 기구 참 기구하죠 운명. 자 그다음에 자 단체 소송은 진정 단체 소송과 부진정 단체 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진정 단체 소송이죠? 법학에서 말하는 진정 부진정이 뭘까요? 진정 기본권 충돌, 부진정 기본권 충돌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기본권 경합에서 헌법에서. 그 다음에 진정 일부 취소송, 부진정 일부 취소송 이것도 배우셨죠? 부관에서. 아마 부관에서 언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절대 이런 말 못 쓰게 하는데 다른 강사 강의 들으면 이런 말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정 단체 소송, 부진정 단체 소송 이것도 뭘까요? 그 단체 자체의 이익과 관련된 게 진정단체 소송이고 그게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에 관한 소송을 부진정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고 이 진정 부진정은 뭐냐면요. 이 진정이 객관 소송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단체 소송이 진정한 객관 소송이냐면 객관 소송 단체가 객관 소송이냐 그러면 진정 단체 소송. 즉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참 관계없이 제기한 소송. 이게 진정 단체 소송이에요. 객관 소송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랬더니
단체가 객관 소송을 제기하네. 단체 소송이 객관 소송이네. 그럼 진정 단체 소송이에요. 근데 단체가 제기하는 원고로 제기하는 소송 봤더니 단체 자신의 범상 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제기하는 부진정 단체성이에요. 그건 객관 소송이 아니라 주관 소송이기 때문에. 주관 소송이. 네. 그래서 주관 소송일 때는 부진정 단체성, 객관 소송 때는 진정 단체성이에요. 이게. 이것도 모르면 이제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 단체성이 바로 소비자 보호법에 있어요.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 이거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재산상의 침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가 서로 제기해 주는 거예요. 소비자 단체는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했죠. 그러니까 진정 단체성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송은, 이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다 부진정 단체성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제 진정 단체성, 부진정 단체성이냐? 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있잖아요. 이게 사단법인이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죠. 네. 지금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침해되면 자신의 법률상에게 침해예요. 그러면은 부진정 단체. 부진정 단체성. 그래서 부진정 단체성이 되려면 의료법에 의해서 지금 의사들 협회에 설립된 사단법인이죠. 그러면 대한의사협회는 사단법인인데 뭘로 지금 사람이 된 거예요? 의료법으로 사람이 됐죠. 네.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침해될 때는 법률상의 침해예요. 그러나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은요, 이 대한의사협회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법과 아무런 무관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단체성이 돼버려요. 이리 가버리면. 그래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볼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없어요, 신동에. 이 판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얘기라고 해요, 이게. In Christ 혹은 with Christ.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한 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법만 내가 위반할 수 있어요. 세상 법은 내가 위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와 세상과 작별하고 내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은 너희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것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죄를 범한다고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무관계한 사이다. 이렇게. 이게 그렇고 이제 함부로 행동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세상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레디컬 근본주의자로 가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글로 가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로 간다고요. 아나키스트까지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 하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 그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왜 그게 기독 근본주의자들이지? 왜 기독 근본주의자들은 홈스쿨링 하지? 세상 시스템하고 우리는 죽었다는 게 무관계하다. 그 사안이 그대로 들어와요. 사람으로 만들었대, 의료법이. 의료법이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법만 내가 위반해서 나하고 관련 있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법이 아니야. 그럼 나의 이익과는 무관하지.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비용처럼 지급과 관련하여, 자, 이게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고시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건복지부 고시로서는 대한의사협회는 절대로 법상에게 침해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단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제3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는데 문제는 최근에 요게 이제 많이 나와요. 최근에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최근에는 자, 당해처분의 근간보 개직구, 법률상 이익이 개직구 이익이니까 근간보 개직구 이익이 도대체 뭐냐? 기존에는 근간보 개직구 해놓고는 인근 주민은 근간보 개직구의 의미를 특사환침 사추 환침입증. 그 다음에 기존 업자는 자공경보 과경불방. 그 다음에 타방 신청에는 1호 타불기. 그 다음에 주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소건소 지중기구. 그 다음에 단체도 예외적으로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느냐. 이게 요렇게 다시 또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묶어서 예. 그래서 인기 타주단 기타. 이게 인기 타주단 기타. 여기 보면 자, 인기가 있는 자, 밴드를 옛날 타주단이라고 했어요. 타주단. 인기가 있는 타주단에서 기타 치는 사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5개인데 근거법규 명문규정에 보호받는 법률사항이 그 다음에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를 관련법규라 그래요. 이걸 관련법규라 그래요.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를 관련법규라 그래요. 의회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사항이 똑같아요. 명문규정이나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거나 같은 명문규정이라는 뜻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못 이용했어 말을 하면 근거법규 명문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사항이 관련법규 명문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사항이 같이 써도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자,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자, 근관 합해. 자, 근관을 합해봐. 그러면 그 법규에서, 자, 그 법규에서 행제의, 행정층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공보, 자, 순공보가 아닌, 자, 순공보 계직구, 순공보 계직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됐다 해석되는 경우까지 만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됐죠?